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2024년도 HLB 주가 흐름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그리고 돌파가 발생했고 가격 라인에서 피보나치를 통해서 어떻게 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어디가 이제 변곡점의 맥점일지 이 부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보는 어떤 차트 유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게 계속 이제 HLB가 내년도에 뭐 어떻게 되겠냐, 이 추세가 계속 되냐, 뭐 꺾이느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얼마까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나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결국 이제 차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과 시장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적절하게 이제 거래량과 그 다음에 뭐 공매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부분들이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지난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만 지금 진행형일 때는 100%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떤 기술적 분석의 툴을 가지고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지지 저항도 중요하고 이제 추세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 추세라고 하는 게 추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승 추세라고 하면 이 저항 조정은 얕고 올라가는 게 계속되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 기간 진행되는 게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HLB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냥 박스권이냐 이 부분 판단하는 게 가장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하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추세 분석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만 좀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보조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파라볼릭입니다. 자, 파라볼릭이라는 게 제가 이제 월봉을 지금 캐 드렸는데요. 요 캔들 위에 점이 찍히잖아요. 요게 추세 지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캔들 아래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요게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고요. 캔들 위에 찍히면 이게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를 장기로 투자하신 분들이 왜 고생하셨냐 하면 202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잘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주식을 하시게 되면 어디를 잡든지 간에 이제 좀 테크닉이 좀 떨어진다든지 스킬이 떨어지신 분들은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죠. 소위 말해서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이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나름 잡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되지 않으니까 왜 하락 추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HLB를 4년 했습니다만 왜 올라가면 팔아야 되냐면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작년에도 팔아야 되고 올해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났으니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되고 이런 어떤 매매 흐름들을 몇 년간 해야 되고 이제 바뀌었어요. 잘 보시면. 그죠? 캔들이 12월 달에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딱 바뀌었잖아요. 요게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이제 12월 달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일봉에서 보는 거하고 월봉에서 보는 거 차이점 뭐냐면요. 일봉에서 보면 굉장히 나타났다가 또 바뀌었다가 나타났다가 바뀌었으니까 일봉에서 추세 전환을 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에서 봐야 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월봉에서 보는 것이 시간 단위로는 가장 일단 제가 볼 때는 긴 기간을 보실 때는 이게 가장 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백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맞아 들어갔는지를 보려면 HLB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2014년도에 이때 그 추세 지표가 보시게 되면 거의 한 1년 반 정도 올라갑니다. 그때 이때 추세 전환을 믿고 따라서 사면 거의 뭐 한 8배 정도 수익이 나죠. 그리고 추세 전환이 요럴 때 바뀌었으니까 매도하세요라면 나름 이제 1년 반 동안의 장기 투자를 해가 성공을 하시는 겁니다.
요때 이제 리보세난이 위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상 관련되는 부분, 이때 주가 급등을 해요. 일상일 때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보통 이상 때 올라가고, 이상이 나름 괜찮으면 삼상일 때 더 크게 올라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7년도까지 요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 기간에 주가를 이 구간에서는 막 해봐야 그 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 전환이 언제 일어나냐면 2017년 요때 일어나죠. 이때도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임상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때도 보면 딱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를 따라가시면 몇 달 동안이 진행되죠. 언제 바뀌냐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월 정도 진행되면서 이때 딱 바뀌죠. 그럼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한 만 원대에서 이때 한 몇 배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를 따라가야 하는 게 요런 패턴이 HLB에도 이전에 그 두 번의 사례를 보면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2014년, 15년도에 맞았고 2017년, 18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위안 관련되는 부분으로 2019년도에 결과가 나오는데 추세는 이미 월봉을 보면 2018년도에 꺾였죠. 주가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기대가 있는데 월봉 추세에서는 2018년도에 이미 이제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이제 뭐 6월 달에 이제 뭐 한가 가고 할 때는 그 큰 추세에서는 이미 2018년도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막 빠져가지고 이때 이제 바닥 가격을 이제 기면서 이제 9월 달에 에즈모일 때,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때는 이제 숏스키즈가 나올 때죠. 근데 이때는 추세가 이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지 않고 이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추세 바뀔 때 초에 따라 샀으면 요때 한 2만원대였으니까 단기적으로 한 4배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때 추세 전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막 이렇게 숏스키즈가 나타났을 때는 추세 전환이 2021년도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추세를 보고 했으면 이때 매도했으면 크게 이렇게 수익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매도는 숏스키즈성을 또 알 때 어떤 매도 타켓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스키즈가 나오면 제가 단기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로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뭐 이런 어떤 리듬이고, 이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세만 알아도 이제 어떤 식의 어떤 흐름들이 HLB에서는 이전에 3번의 사례가 2번은 비슷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숏스키즈 관련되는 부분 나왔을 때는 숏스키즈 관련되는 부분의 매도 어떤 흐름들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차트의 시그널을 보게 되면 수익이 그 크게 나지 않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추세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이 있잖아요. 그 파라볼릭 점이 그 캔들 위로 찍기 전까지 일단 있으면 됩니다. 근데 숏스키즈가 나오면 다르다는 부분들을 2019년 사례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숏스키즈는 단기의 주가가 한 달 이내에 몇 배씩 올라가 버리는 게, 그때 딱 보시게 되면 이때 숏스키즈가 나왔을 때 2만원짜리가 85,000원이니까 한 달에 이때는 한 4배 가까이 올라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전에 뭐 1년 반 또 뭐 10개월 동안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숏스키즈 상황일 때는 단기적으로도 막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숏스키즈로 가는 어떤 흐름이 가느냐, 아니면 그냥 천천히 좀 움직이면서 상승 추세를 가느냐, 요 두 가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일봉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상승 추세 관련되는 부분이고, 돌파의 개념은 이제 요거하고 좀 패턴이 다른데, 그 돌파라고 하는 말은 가격이 찍히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돌파라고 하는 것들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최근에 어떤 흐름에서 제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때가 돌파예요. 돌파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자체는 어떤 거냐면
요거는 패턴의 개념이고 돌파가 나오면 3개월, 6개월 안에 더블이 보통 갑니다. 돌파가 실패가 하지 않으면. 그럼 돌파 실패 라인은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한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뭐 최근에 12월 나타났으니까 내년도 3월달, 6월달 안에 가격으로 보면 7만원대 가격이 찍혀 나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꼭 HLB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업종에서도 돌파 관점을 이해하시면, 근데 돌파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면 목표가고 뭐고 이제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이 제가 그 33,000원, 34,000원 요 가격을 종가로 이제 안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12월달 나왔으니까 3개월, 6개월이니까 내년도 3월달, 6월달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돌파 관점에서는 한 7만원 정도의 어떤 가격 라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하나 또 이해하시고, 그 다음 피보나치 라인을 꺼드리면, 피보나치도 상당히 이제 가격 측면에서 이제 돌파하고 좀 유사한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파라볼릭자하고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들을 가지고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 그 유지되는지 여부를 우리 파라볼릭자는 후행적으로 막 찍어주는 어떤 개념이라면, 가격 라인에서는 조금 이제 눈치를 잴 수 있는 가격, 53,100원과 27,550원, 여기 이제 고가하고 저가를 넣는 거예요. 넣어서 눌림목 가격으로 45,000원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5,000원 가격, 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올해의 연고점을 또 넘어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격이 안 깨지게 되면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하는데, 2019년도에 숏스키즈가 나왔기 때문에 숏스키즈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48,000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숏스키즈가 나오려고 하면 5일선을 또 깨면 안 되거든요. 깼다가 바로 또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격이 있으면서 주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돌파 관점 보면 내년 3월달, 6월달까지 흐름이 나와야 되고, 숏스키즈가 만약에 나오면 한 달 이내에 뭔가 가격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월봉상의 추세 라인을 봤을 때는 이 어떤 흐름들이 안 바뀌게 되면 이거는 계속 유지된다. 이런 어떤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서 이 흐름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펀더멘털에서 매출 뭐 영업이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승인에 관련되는 모멘텀이니까 제가 모멘텀 분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다. 미국 쪽의 FDA에서 중국 계열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전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난만 되면 이후에 이제 적응증 관련된 확장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업화 관련된 준비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허가가 되었을 때 이 기타 변수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데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또 이제 펀더멘탈 분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는 다른 어떤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훨씬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과는 제조업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뭐 크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포텐셜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어떤 투자가 성공이 되게 되면 좀 이제 뭐 큰 성공으로도 가는 어떤 흐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이제 팁을 말씀드리게 되면, 매도 타켓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2014년도, 2015년도 추세 전환할 때 이제 파는 것도 있는데,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 부분들을 얹어 가지고 판단하시게 되면 좀 요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물론 뭐 분할 매도, 뭐 분할 매수 관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할 때 보시게 되면 2014년도, 15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일봉, 월봉이 아니라 그거 중간 개념인 그 주봉 라인에서 이 변곡점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럴 때 여기 이제 변동성 지표 중에서 스타캐스틱이 가장 이제 이 변동성에서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보조 지표거든요. 요걸 섞어서 하시게 되면 고점 라인에서는 항상 이제 가매도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세와 그 변동성 지표가 같이 이제 매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국면이 되면 대부분 백데이터를 땡겨보면 고점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팔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고점일 확률에 되는 어떤 기술적 주표의 패턴들을 반드시 익혀 놓아야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 매도 전략을 가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도 보면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바뀌는 국면에서 주봉도 바뀌고 여기도 보면 가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여기도 보면 이제 월봉보다는 주봉이 좀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숏스키즈이기 때문에 숏스키즈의 어떤 흐름은 이전하고 다르게 숏스키즈는 계속되는 리듬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매도 국면을 잡는 것을 숏스키즈성 매도 국면으로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 가지 요인을 같이 결합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제 주가 흐름들을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뭐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카톡방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문자로 참여 코드 이렇게 남기시면 카톡방에서도 질문하면 또 이렇게 이 내용들을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뭐 이용하셔도 무료 카톡방이니까 도움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타점들을 좀 잡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저만의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 4년 정도 제가 HLB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매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